친구들 안녕하세요. 용 키우는 용박사 용총각입니다. 지난 시간엔 어떤 모프를 골라야 할지 상세하게 안내드렸는데요. 기를 모프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어떤 성별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 뒤엔 어떤 레오파드 게코가 건강한 레오파드 게코인지 알아둔 다음 어떤 크기의 레오파드 게코를 선택할지 결정해야겠죠. 레오파드 게코는 성별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고 단 한 마리를 기르든 여러 마리를 기르든 어떤 이유로 레오파드 게코를 돌보려 하는지에 따라 이 장단점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처의 케어 능력에 따라 같은 레오파드 게코여도 상태가 천차만별로 나뉘기에 어떤 레오파드 게코가 건강한 친구들인지도 반드시 알고 입양해야 하죠. 그럼 오늘의 주제, 어떤 레오파드 게코를 선택해야 할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오파드 게코의 암수 구분은 다른 파충류에 비해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뒤집었을 때 수컷은 뒷다리에 암컷을 유인하는 페로몬샘, 서해인공을 지니고 있으며 반대로 암컷은 이 서해인공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다 자란 레오파드 게코는 보통 몸무게가 50g 나가는데요. 수컷의 상징인 서해인공은 생후 2~3개월 된 10g대의 게코에게서도 아주 잘 보입니다. 게코의 분양처는 크게 샵 혹은 개인 브리더로 나뉘어지는 편인데요. 레오파드 게코는 부화 온도에 따라 암수를 각각 원하는 대로 인위적으로 부화시킬 수 있기에 직접 게코를 부화시키는 브리더라면 아무리 갓난 게코라도 성별에 대해 확정지어 분양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샵이라면 사장님 혹은 직원분께 협조를 구해서 여러분이 직접 구분하여 데려와야 합니다. 수컷의 서해인공은 V 모양으로 굉장히 선명한 모양으로 뚫려 있고요. 암컷은 누가 보더라도 구멍이 없이 밋밋합니다. 간혹 암컷들도 얕은 구멍을 타고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컷의 서해인공처럼 깊게 뚫려 있지 않으며 확실히 덜 선명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자란 수컷과 암컷을 비교해보면 생식기를 수납하는 주머니 크기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수컷 쪽이 아주 확실히 도톰합니다. 보통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저 두 가지 감별법으로만 암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 더 슬쩍 알려드리자면 수컷의 배면 비늘은 미끌미끌하며 반짝반짝하게 프리즘이 도는 편이고 암컷은 프리즘 없이 평범하답니다. 기본적인 암수 구분법을 알려드렸으니 수컷과 암컷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려야겠죠. 그 전에 앞서 여러분은 레오파드 게코를 단 한 마리만 기르고 싶은지 혹은 여러 마리를 기르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번식을 시키지 않을 것인지 번식을 시킬 것인지도 따져봐야겠죠. 이 고민을 마치신 뒤 이 뒤에 설명을 들어보시면 보다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수컷 레오파드 게코는 굉장히 독립적인 편입니다. 같은 수컷을 만나게 되면 경쟁자로 인식하고 꼬리를 들어 올리고 반드시 싸움을 겁니다. 또한 번식욕이 강해 한 마리의 암컷과 한 쌍으로 계속 지내게 될 시 암컷이 스트레스 받을 때까지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수컷이 사육장에 단 한 마리만 기르거나 다수의 암컷과 함께 사육장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컷은 확실히 암컷보다 머리가 크고 대체로 골격이 크며 근육이 발달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만 보더라도 튼튼하고 강하다는 인상이 듭니다. 야생에선 암컷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는 만큼 활동량도 눈에 띄게 많으며 활동량이 많은 만큼 먹이도 잘 먹기에 기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암컷과 다르게 알을 낳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수하는 편입니다. 알을 낳는 건 암컷이 비축한 영양분을 소비하는 일이기에 암컷들은 산란할 때마다 홀쭉하게 살이 빠지지만요. 수컷은 그런 리스크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 한 마리만 애지중지 기르고자 한다면 저는 무조건 수컷을 권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보다 오래 살고 기르기가 더욱 재미납니다. 암컷 레오파드 게코는 수컷만큼 아주 독립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강하거나 성격이 유독 독립적인 친구들은 다른 암컷을 배척하기도 하는데요. 넉넉한 은신 공간이 있는 사육장에서 대부분의 암컷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오순도순 살아갑니다. 여러 마리를 함께 기르고자 하는 분들에겐 이만한 메리트가 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근육질의 수컷과는 달리 암컷들은 지방이 좀 더 많아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인상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암컷들은 수컷만큼 아주 활동적이진 않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는 걸 선호하는 쪽은 오히려 수컷이고, 암컷은 안락한 은신 공간에서 편히 쉬는 쪽을 오히려 편해합니다. 또한 수컷의 장단점을 설명하여 짚어드렸듯 암컷은 교미를 하지 않더라도 무정란을 낳습니다. 물론 무정란을 생산하는 데엔 유정란을 생산하는 만큼 큰 영양 손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또한 개코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단 한 마리만 기르고자 한다면 암컷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만약 여러 마리를 넓은 공간에 기를 수 있는 여유가 되며 보다 둥글둥글하고 얌전한 개코를 선호하신다면 암컷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통해 어떤 성별의 레오파드 개코를 길러야 할지 마음을 정하셨나요? 그럼 이어서 건강한 레오파드 개코를 선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레오파드 개코의 건강 지표는 꼬리의 두께입니다. 이 꼬리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두꺼워도 문제고 말랐다는 느낌이 들게 해도 문제입니다. 건강한 레오파드 개코라면 육안으로 꼬리를 봤을 때 과하지 않게 적당한 두께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끼 레오파드 개코는 영양분을 덜 비축한 만큼 성체 레오파드 개코처럼 꼬리가 아주 두껍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새끼 레오파드 개코도 건강하지 않은 친구들은 꼬리가 바늘처럼 매우 얇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어떤 분이든 꼬리만 놓고 1차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볼 것은 눈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레오파드 개코에게 시각은 매우 중요한 감각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눈을 잘 못 뜨거나 개슴츠레 뜨거나 항상 눈을 감고 있는 레오파드 개코라면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건강한 레오파드 개코라면 똘망똘망한 눈을 가졌으며 자고 있지 않을 땐 언제나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코 앞에 먹이를 잘 인식하는지 확인까지 마쳤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부분은 되도록 분양처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골격의 상태입니다. 레오파드 개코는 칼슘제를 잘 섭취하지 못하면 대사성 골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턱이나 다리 혹은 척추가 구부러지게 되는데, 한 번 이 질환이 생기게 되면 그땐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평생 휘어진 신체를 갖고 살아야만 하죠. 올바르게 먹이를 먹고 칼슘을 잘 섭취한 개코라면 이런 문제에 시달릴 일이 없지만, 간혹 케어가 잘 되지 않아 이미 골질환에 걸린 개코도 분양되곤 합니다. 기껏 데려온 개코가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야 한다면 속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리와 척추에 부자연스러움이 없고 걷는 모양이 정상적인지 꼭 섬세하게 봐주세요. 세 번째로 강조드렸음에도 반드시 체크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할 것은 발가락의 상태와 허물의 잔존 여부입니다. 레오파드 개코를 포함한 모든 파충류들은 성장함에 따라 허물을 벗습니다. 이 허물은 전부 성장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벗습니다. 건강한 보통의 친구들이라면 허물을 스스로 잘 떼어내지만, 기력이 없거나 몸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허물을 제대로 못 벗곤 합니다. 허물을 못 벗는 건 계속 방치할 시 굉장히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허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파충류의 피부를 꽉 조이며, 이 허물이 완전하게 조여졌을 시 발가락 등의 좁고 취약한 부위가 잘려나갑니다. 따라서 이 개코가 정상적으로 자란 개코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반드시 발가락 부분을 유심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레오파드 개코의 경우 눈꺼풀 안에 허물이 잔존하게 될 시 허물로 인해 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고 정상적인 관리를 받은 파충류라면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처럼 탈피를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으며 탈피로 인한 문제가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니만큼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린 이 4가지 포인트를 잘 숙지하셨다면 처음 기르시더라도 건강한 친구를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어떤 크기의 레오파드 개코를 데려오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련된 분이라면 갓 태어난 새끼도 건강하게 잘 기르실 수 있지만, 처음 기르시는 분들에겐
가급적 큰 사이즈의 개코가 좋습니다. 갓난 새끼보단 병치레에 강하고 튼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건 너무 나이가 되지 않은 30g대의 중성체지만 아기 때부터 정들여 기르고 싶은 분들이 보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람에게 적응한 7에서 10g대의 아성체를 입양하는 게 좋습니다. 50g 이상의 성체 입양은 웬만해선 비추천합니다. 파충류는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크게 변하지 않아 숙련된 사람도 정확하게 파충류의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래 기르는 게 좋기에 젊을 수밖에 없는 30g 혹은 10g의 두 사이즈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떤 레오파드 개코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파악했으니 이제 다음 영상부턴 본격적으로 잘 기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편까지 봐주신 분들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질 3편에서는 레오파드 개코에게 어떤 것을 먹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용품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을지 소소한 저만의 팁과 함께 친절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총각이었습니다. 안녕.